벌써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어떤 고민 있는지 먼저 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실까요? 신길 네. 일동에, 신길 일동이요? 예, 신길 자이 아파트라고 지금 거주 중인데요. 네. 주변이 지금 요새 뉴타운 개발하게 해가지고, 네. 주변이 요새 전부 새 아파트들로 좀 대규모 단지들이 다 입주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네. 네, 근데 기존에 저희는 이제 한 8년 됐는데, 한 200세대 남짓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향후 이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네, 향후 전망 좀 궁금하시고요. 혹시 몇 평대에서 지금 네, 몇 평? 25평 거주 중입니다. 25평 거주 중이시고요. 예. 자, 지금 주변에 이제 뉴타운 개발 소식들이 좀 들리고 있으면서 향후 정말 좀 궁금해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알아보도록 예. 할게요. 자,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네. 지금 신길 자이 아파트를 갖고 계시고 예. 거주하시고 있는데 주변에 이제 변화 때문에 단지 규모가 좀 적고 한데 어떤 이제 예. 시세 차익이 가능할 것인지 향후 전망이 주변에 단지가 들어서면서 어떤 영향이 미쳐질 건지 이게 궁금하신 것 같아요. 그죠? 예. 일단 여기 지금 현재 시세는 좀 아시나요? 동네 주변 부동산을 가보셨나요? 예, 얼추 한 6억 정도 하는 것 같더라고요. 6억 정도요. 네. 예, 6억 정도. 조금 밑에 다른 지금 신길 뉴타운 지금 막 분위기에 봐서는 양해는 좀 안 차시죠? 예, 그렇죠. 예, 그래서 물론 가격이라는 거는 입지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고려해서 형성이 되는 거지만 어느 정도 제가 봐도 사실 조금 더 추가 상승 여력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또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지금보다는 좀 더 보유하시면서 보시면 향후 뭐 한 2, 3년, 3, 4년 후라면 그 소폭의 더 상승 여건은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보유하시고 조금 더 기다려 보시라 이런 말씀 드릴게요. 지금 딱 그런 타이밍이에요. 또 그 아파트가. 그래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예. 자, 지도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저 신길 자이 여기 이렇게 위치한데,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단지가 작아요. 뭐 한 200세 정도 되죠. 예. 근데 얘가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사실. 그죠? 예, 한 8년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연차로 보면 사실 지금 서울에 있는 아파트 치고 이 정도면 신축이거든요. 그죠? 그 참고로 말씀드리면 서울에 지금 우리가 보통 아파트를 한 20년 넘은 것들을 우리가 좀 노후 아파트라고 해요. 근데 서울에 지금 전체 지역을 놓고 봤을 때 20년 넘는 아파트들이 비율이 한 40%가 좀 넘어요. 그런데 비해서 지금 따져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10년 미만 안쪽에 있는 아파트들은 사실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로 볼 수는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아래쪽에 이제 신길 뉴타운 전반적인 이제 공급이 막 시작되고 입주가 시작됐기 때문에 조금 더 연차가 있어 보이는 것 뿐이죠. 그래서 제가 상승할 수 있다는 여건으로 좀 보는 이유는 뭐냐면 좀 전에 제가 가격을 물어봤잖아요. 6억 정도라고 하셨죠. 6억인데 지금 이 아래쪽에 지금 신길 뉴타운이 이렇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지금 지금 섹터로만 해도 굉장히 큰 지역이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신길 뉴타운 자체가 지금 지금 서울에서는 굉장히 두 번째로 큰 뉴타운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과거 신길동하고는 이미지가 완전히 틀린 데예요, 이제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되는데 지금 아래쪽에 가장 시세가 입주해 있는 아파트지만 시세가 많이 가는 게 지금 한 8억대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죠? 굉장히 상승폭이 좀 큽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신길 뉴타운에 대한 전반적인 이유가 물론 전체 세대수도 크지만 대체적으로 다 일군 업체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메이커 업체들이라고 그러죠, 한마디로. 이런 업체들이 들어오면서 지역에 대한 어떤 수요층들이 굉장히 기대감을 많이 갖게 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현재 8억 초 대비 6억 굉장히 차이가 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주 똑같은 가격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 갭을 줄일 수 있는 어느 정도 10% 이상의 10%, 15%의 어떤 갭은 분명히 더 상승 여건이 있어 보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옆에 있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데 자, 이렇게 보죠. 지금 이쪽 지역에 지금 신길 자이하고 이 아래쪽에 있는 지금 좀 입지가 좋은 아파트들하고 뉴타운하고 따져본다면 단점은 뭐냐면 연차예요. 그죠? 얘네들은 새 거고 얘네들은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7, 8년이 됐고 연차는 당연히 안 좋습니다. 두 번째로 보면 단지 규모예요. 단지 규모 세대수가 적잖아요. 안 좋아요. 그죠? 그런데 지금 가격 폭은
굉장히 더 크게 많이 나고 있다는 거죠. 다 입지 이런 것도 좀 따져볼 수 있는데 요 위치하고 지금 뭐 아래쪽 아주 역세권에 있는 뭐 7구역이라든가 뭐 이런 데하고는 좀 차이는 있겠지만 이 중간 정도하고는 큰 차이는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 갭폭이 좀 크지 않나 저는 이런 판단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지금 얘 신길 자이 아파트 주변으로 해서는 여기 옆으로 지금 이주하고 막 그러죠? 예, 3구역 지금. 여기 3구역이에요, 3구역. 예. 3구역이 지금 이주도 많이 했고요. 이제 좀 있으면은 뭐 이제 철거가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네. 하면 앞으로 한 3년 내로는 또 새 아파트로 바뀌어요. 그래서 요 단지가 작은 거를 얘네들이 몇 년 후에는 좀 커버해 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같이 어우러지면 굉장히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얘 단지에 대한 핸디캡도 많이 해소가 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좀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은 입지라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주변의 어떤 그 단지 수의 어떤 핸디캡 이런 것들이 결국 이 폭보다는 좀 줄여줄 수 있는 상쇄시켜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있다. 그래서 지역 내 호재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내 핸디캡을 만회해 줄 수 있을 만한 어떤 이런 여건들이 좀 조성되고 있다.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신길 뉴타운 내에서 연차는 좀 있어 보이지만 서울 전반적인 내 여건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된 아파트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갭을 조금 더 따라갈 수 있는 추격 요소가 조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은 여건이 몇 년 안으로 좀 펼쳐지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편안하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향후 전망 좀 궁금해하셨는데요. 아주 밝게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입지적인 면 또 개발 호재들까지도 꼼꼼히 짚어주셨으니까요.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고민, 또 바라보고 있는 부동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그런 부분들까지도 고민 있으시다면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하나하나씩 풀어가면서 고민들 해결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2-1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떤 게 궁금하세요? 네, 안산 현대 힐스테이트 중앙. 네. 네, 25평을 투자 목적으로 구입했는데요. 네. 네, 이거를 언제 매매를 해야 되는 건지. 매도, 네. 또 향후 네. 전망을 알고 싶어요. 향후 전망이 궁금하시고요. 향후 네네. 전망에 따라서 언제 이제 매도하면 좋을지 팔아야 될지 이 고민 있으신 거죠? 네네네. 네, 좋습니다. 저희가 안산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신 지 얼마 안 되셨네요. 네네. 그러면 뭐 분양권을 사신 거예요? 프리미엄 주고? 네네. 그래서 얼마나 주셨나요? 가격 공개하실 수 있으세요? 네네. 한 3천. 프리미엄 3천. 네네. 분양가하고 합치면은 지금 한 3억도 후반 되네요. 그러면 거의 4억 정도. 뭐 이제 뭐 다른 옵션까지 하시면은 그렇게 될 거고. 네네. 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기에 전망하고 지금 이 추가 뭐 매도 시점은 지금 매수하신 지 얼마 안 되셨는데 뭐 매도 네네. 시점을 뭐 얘기하는 건 좀 그렇고요. 근데 아무튼 분양권 상태고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인데 결론적인 얘기는 그렇게 아주 나쁘진 않아요. 근데 크게 상승할 여력은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뭐 지금 한 4억 정도라 그러셨잖아요. 네네. 한 4억 단 중반 정도가 맥시멈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네네. 그 정도 뭐 큰 차익을 기대하면서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셨다 그러면 뭐 그렇게 아주 그 상승폭이 이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안산 지역이 지금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입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소폭이라도 상승을 기대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지금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뭐 좀 상승 여건이 있지만 그게 크진 않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설명을 네네. 좀 드릴게요. 네네. 지금 지금 힐스테이트 여기 중앙역 바로 옆에 붙은 거잖아요. 그죠? 네네네. 예, 여기 네네. 중앙 아파트 재건축한 거고, 그죠? 네. 여기 중앙 네네. 여기 2단지도 있고 요 주변에 네. 붙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동네 이름대로 말 그대로 중앙역 근처에서 중앙입니다. 이 안산에서. 그죠? 근데 안산 지역이 지금 크게 좀 변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판서를 좀 해드리면 안산은 뭐가 있나요? 지금 이 전반적으로 윗부분들, 그러니까 안산의 이 구도심이라고 하죠. 이런 지역들이 지금 다 재건축으로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네네. 제가 여기 뭐 중앙동도 그렇지만 여기 위에 뭐 성포동도 그렇고 위쪽으로 해서 뭐 여기 뭐야 군자동도 있고 뭐 이런 선부동도 있고 막 지금 재건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산 지역이 지금 새롭게 옷을 갈아입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것들은 주거 환경이 굉장히 개선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변화 속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게 뭘 보냐면 교통 여건이 또 호재가 또 안산에 있잖아요. 그죠? 네네. 그래서 지금 중앙역 근처로는 지금 이렇게 신안산선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요. 그죠? 시간은 한 4, 5년 걸리겠지만. 그리고 또 이 초지역 이쪽으로 해서는 또 지금 소사 원시선 또 곧 개통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네. 것들은 사실 안산 지역의 교통 여건의 호재가 굉장히 좀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소사 원시선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는 지금 뭐 일산 대곡이라든가 이쪽하고 연계가 되는 거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는 홍성까지 연계돼서 서해안선으로 이렇게 변화되기 때문에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시너지 또 교통 여건에 대한 시너지는 굉장히 크게 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해되시나요? 네네. 예, 교통 좋죠. 또 여기 지금 뭐 말씀하신 물건지 옆에 중앙역 옆으로 지나가는 거는 신안산선. 이거는 서울로 바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건 더 좋아요. 그죠? 그래서 네네. 이런 교통 여건에 호재받고 있고요. 새롭게 지금 재건축이 되면서 지역 자체가 물갈이가 되고 있고 이런 굉장히 좋은 어떤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도 많이 하는 거고 입지 면에서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좀 상승 여건이 좀 있어 보인다는 겁니다. 다만 제가 많이 안 올 것 같다 그랬잖아요. 네네. 그건 왜 그럴까요? 이렇게 좋은 데인데 교통도 좋고 또 뭐 어떤 새롭게 막 재건축도 많이 되고 그런 어떤 중앙에 있는 입지인데도 그렇게 많이 안 올 것 같다는 거는 실질적으로 안산 지역에 지금 공급량이 좀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지금 뭐 여기 초지역 주변에도 지금 새롭게 뭐 푸르지오가 또 한 4천 세대 들어오죠. 네네. 예, 또 아래쪽으로 이렇게 보면은 저 밑에 쪽 사동 쪽으로도 지금 그 또 들어올 예정인 게 한 5천 세대가 또 들어옵니다. 그랑자이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들어오고 결국은 지역 내 공급도 많고 또 이쪽 밑으로 좀 더 내려가면은 또 송산지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지금 현재는 좀 굉장히 어렵지만은 공급량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쪽도. 이런 공급량과 더불어서 지금 고잔 신도시의 기존 공급량 이런 것들을 좀 다 합쳐본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존 공급량이 상당히 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런 지역 내 공급량이 많다라는 거는 결국 아무리 좋은 입지에 있어도 실질적으로 가격을 그렇게 급등시키기는 좀 어렵거든요. 제 경험으로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이런 것들이 좀 주변에 공급량으로 해서 조금 시세를 발목을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만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여건을 좀 보는 건 뭐냐면 지금 그 아래쪽 이쪽에 레이크타운이라고 지금 그 안산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새 아파트면서 제일 비싸잖아요. 아시나요 혹시? 네네. 여기 지금 한 25평이 지금 한 4억 정도 가요. 그죠?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지금 중앙역 근처에 어떤 새 아파트로 지금 곧 입주가 시작이 된다 그러면 이 어떤 이 주거 환경은 좀 틀리지만 교통 여건과 또 주변의 상업 인프라 이런 것들을 다 활용할 수 있는 이 중앙역이 조금 더 가격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네네. 여기보단 좀 넘은 4억대 한 중반 정도가 가격이 좀 적정한 선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받침해 줄 수 있는 거는 지금 옆에 있는 지금 주공 2단지 있잖아요. 네네. 예, 거기는 20평대가 없죠. 요 바로 같이 아니, 지나가요. 푸르죠. 네네. 프리저는 없어요. 네. 예, 그런 것들이 또 이 물건에 대한 어떤 좀 희소성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갖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엔 이런 어떤 가격대들 형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상승 여건은 좀 남아 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공급량 때문에 그렇게 큰 폭으로 오르긴 조금 제한적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이해되시나요? 또 한 가지 요거를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드리면요. 사실 우리가 신안산선이라든가 이런 거는 서울로 접근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노선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리로 가다 보면 저 위로 올라가면 목감도 있고 또 쭉 올라가다 보면 광명시도 있고 서울로 가면서 굉장히 좀 많은 공급량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교통 여건이 좋아지면은 물론 주거환경이 굉장히 크게 좋아지는 거지만 수요가 또 분산되는 효과도 있어요. 아시나요? 네네. 네,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해 봤을 때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격 상승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다. 이렇게 좀 정리하는 겁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입지적인 부분에서 대표님께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가격 상승 여력이 있지만은 크지는 않다는 점, 이 부분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18번 또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십시오. 또 한번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래 기다리셨어요. 예.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청량리 네, 전동 11구역 네, 롯데캐슬 분양권을 갖고 있거든요. 네, 몇 평대 분양권일까요? 25평. 몇 평이요? 예, 25평. 25평이요. 네, 예. 보유 중이시고요.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매매 시기를 좀 알고 싶어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언제 팔아야 예, 예, 예. 될지. 예. 네, 이 고민 있으신 건가요? 예? 이 고민 있으신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현재 청량리 전동 11구역 롯데캐슬 분양권 지금 보유 중이신데 언제 매도하면 좋을지 이 부분 저희가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그 보유하신 지는 오래되셨네요. 그러면 조합원이면? 예, 오래됐어요. 11년도에. 아, 그러셨군요. 근데 예. 지금 현재 뭐 입주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예, 예. 11구역, 예, 롯데캐슬. 굉장히 좋은 데인데 팔라 그런 이유가 있어요? 왜 무슨 어떤 다른 이유가 있으세요? 제가 살지는 않거든요. 아, 어. 거주할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아, 예, 알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예. 그렇게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좀 더 보유해도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특별한 이유라는 거는 어떤 뭐 세금 문제라든가 아니면 또 이렇게 뭐 어떤 특별한 내가 그 외도하고 또 다른 쪽으로 뭐 투자를 해야 되는 어떤 이런 어떤 상황들이 아니라면 그냥 예. 보유하는 게 조금 더 보유해 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론 드리고 면 이제 다른데 이제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예. 재투자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은 어디다 갭 투자를 해요? 하는 게 나을지 그게 궁금해서요. 시청자님 어디다 갭 투자를 하시려고요? 제가 지방에 있거든요. 아, 그러세요? 예. 그래서 네. 지방에 그냥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니까 네. 상가 쪽으로 음. 한번 생각을 하고 싶어서요. 상가 쪽은 우리 갭 투자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 물론 갭 투자가 될 수도 있지만 이 예. 갭 투자 종목은 아니에요. 예. 그런 걸 보는 건데 어쨌든 그런 어떤 특수한 목적이 있다라면 뭐 어떤 더 효율성이 높은 거 있다라면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면 이 물건에 대한 가치도 나쁘지 않다라고 봐요. 물론 이게 당분간 뭐 그렇게 급격히 오르거나 이러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변화를 주는 게 지금 이렇게 좋은 타이밍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지금 말씀하신 상가라든가 상가 건물 뭐 이런 쪽이 어떤 하는 거는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거는 정말 잘 골라야 되고 전문가하고 꼭 상의를 꼭 좀 거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그냥 단순한 아파트하고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일단 물건에 대한 설명만 좀 드릴게요. 예, 제가 그 괜찮다고 본 건 뭐냐면요. 이 지금 청량리 지역 자체가 많이 변화되고 있어요. 그죠? 여기 안 사셔서 잘 모르세요? 많이 뭐 변한다고는 말은 들었어요. 야, 그렇죠. 예. 청량리 주변으로 해서요. 지금 청량리 균형발전 촉진지구, 그러니까 청량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변화가 계획된 개발이었지만 변화가 많이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실실 하나씩 풀어나가는 거죠. 실타래 풀리듯이.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결과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는 것들이 제일 청량리 그럼 우리가 안 좋게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 인근에 있는 집장촌이었거든요. 그죠? 이쪽이네요. 이쪽이었는데 이런 청량리 4구역이라고 하고요. 지금 정비 사업을 통해서 이제 곧 일반 분양도 되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가 될 거예요. 이쪽 지역에 초고층으로 주상복합이 들어오거든요. 이런 걸 위시로 해서 주변에 청과시장 재건축 뭐 이런 어떤 변화들 이런 것들이 주변에 굉장히 정비 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건너편 쪽으로 미주 아파트 또 위쪽에 청량리
어떤 뉴타운 한 6구역, 7구역, 8구역이 있는데 뭐 7구역 같은 경우에 좀 속도가 빠르고 이런 지역들도 변화가 생기고 있고요. 이런 변화들의 중심은 또 아래쪽에 있는 지금 말씀하신 전농 닥심리 뉴타운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 시청자님이 갖고 계신 게 요쯤에 위치하고 있는 거죠. 레미안 크레시티 바로 예, 예, 앞쪽으로. 그죠? 예. 예, 그래서 단점이라면 여긴 단지수가 레미안 크레시티보다 조금 작다라는 것밖에 없어요. 예. 예, 장점은 레미안 크레시티보다 역하의 거리도 가깝고 또 새 거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 서로 장단점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레미안 크레시티 지금 시세를 전농 답신리 뉴타운에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데 거의 준해서 어느 정도 상승할 여건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런 어떤 여건 속에서 교통 여건이 굉장히 또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냐 교통 더하기 이쪽에 개발이 진행되는 게 속도가 빠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가 있는 지역을 굳이 매도할 필요는 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린 거고 청량역으로 지금 뭐 여러 가지 노선 생기는 건 아시죠? 뭐 KTX 지금 뭐 강릉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1호선, 뭐 경의중앙선 또 뭐 GTX 이런 거 굉장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통과 더불어서 주변이 변화되고 이런 지역들은 사실 이런 아파트 새 아파트를 갖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렇게 포기하면 좀 안 되는 지역이다 이런 좀 생각이 들어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 지역 자체가 이런 변화 속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얘네들이 변화되려면 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런 가운데서 지금 새 아파트고 또 한 가지는 이 지금 서울 지역의 지금 전반적인 공급이 앞으로 이렇게 원활치 않을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지금 뭐 재건축 사업에 대한 규제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공급에 대한 게 얘기가 별로 없잖아요. 그리고 도시 재생이란 말 들어보셨죠? 서울에. 못 들어보셨어요? 예. 서울은 전면 개발이 아닌 이제는 소규모 사업으로 지금 많이 전환이 될 겁니다. 그리고 전환이 되고 있고 그러다 보면 이런 뉴타운의 변화가 많이 생기는 곳에 대규모 신축 아파트들은 보유 가치가 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뭐 부도심 지역이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역할이 굉장히 커질 것으로 좀 보여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새 아파트가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고 이런 것들은 조금 가지고 있을 만한 부동산으로 이렇게 보여진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단 전망 자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꼼꼼히 잘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게 하나하나씩 해결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또는 바라보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해서 접근을 하려면 부동산 시장 자체에 대한 흐름을 좀 잘 아셔야 되는데요. 자, 여러분들 무료 세미나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다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이번 세미나 주제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세미나 소식 좀 알려주세요. 네. 이번 주 토요일 날 강남 학동역 저희 회사에서 세미나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시장 흐름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이런 부동산 시장 속에서도요. 실질적으로 규제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주택 시장, 아파트 시장 이런 흐름 속에서도 유망한 지역들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우리가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의 중심권에 있는 어떤 그 대규모 단지 아파트들이 많지 않을 거고 또 이런 공급 부족 현상이 분명히 가시화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지역이 좀 유망한 것인가 이런 걸 한번 좀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 또 우리가 이런 시장 자체가 적극적으로 지금 막 부동산을 투자하는 이런 시기는 아니지만 오히려 이런 시장이 또 투자에는 굉장히 좀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어떤 유망한 투자 지역 종목은 어떤 것이 있는지 같이 한번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시간을 꼭 내셔서 오시게 되면 좋은 시간 되실 겁니다. 네,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많은 분들께서 얻으셨으면 좋겠고요. 투자 전략 잘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송선무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는 세미나입니다. 무료로 진행하고 있어요. 보다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다면 02-2638-3918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안내와 예약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에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계속해서 또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부동산 스케치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부동산계 베테랑 전문가이시죠. SNK 자산관리 송성문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아주 시원하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거나 내 부동산도 이렇게 한번 풀 수 있을까 하시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02-1638-3918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저희 열어두고 누구나 문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전화도 빠르게 받을게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게 궁금하세요? 예, 중계동에 그린 아파트 17평짜리를 갖고 있는데요. 네, 이거를 매도 시점이랑 매도한 후에 어디 네. 투자해야 되는지 궁금해서 전화드렸습니다. 혹시 바라보고 있는 곳이 있을까요? 매도하고 난 이후에? 요즘에 뭐 삼성이나 용산이나 뭐 광운대, 뭐 방이 이런 쪽이 뜬다고 해가지고 삼성이나 그쪽. 용산이나 뭐 방배 쪽으로 좀 다양한 곳으로 좀 바라보고 계시네요. 네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곳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중계그린 17평 이곳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네. 지금 중계그린 17평 갖고 계시고 그럼 실거주신가요? 아니면 투자를 하시는 건가요? 다른 데 살고 있고 투자용으로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전세 놓으셨어요? 네, 월세 받고 있어요. 월세 얼마나 받았나요? 여기? 1050 받고 있습니다. 1050이요? 네. 아, 그렇고. 이거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10년, 20년 돼 오래됐죠. 오래됐어요? 네.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이거 지금 오래 보유하신 거를 매도를 하고 지금 월세를 지금 받고 계신데 또 다른 쪽으로 좀 투자 방향을 좀 한번 바꿔보시려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뭐 강남 쪽이라든가 뭐 용산 뭐 이런 데들 또 뭐 그 광운대역 근처 뭐 이런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긴 한데 이 지역을 아주 그 지금 방송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이렇게 디테일하게 드리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문제까지 한번 간략하게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세는 아세요? 17평이라고 하셨는데. 대충 한 2억 4천 정도요. 2억 4천, 2억 한 뭐 이 네. 정도 간다고 하면은 사실은 지금 뭐 중계동도 그렇고 상계동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가격이 최근에 가장 많이 오른 곳이잖아요. 그죠? 네. 예, 이 가격이 좀 많이 오른 곳이고 또 소형 아파트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지금 입지가 중계역하고 굉장히 가깝기 때문에 중계그린이 실거래도 굉장히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뭐 항상 뭐 꾸준하게 갔던 지역이긴 한데 문제는 최근 들어서 뭐 가격 자체가 뭐 2, 3년간 최근 다른 지역도 많이 오르긴 했지만 상승폭이 평형 대비했을 때 좀 많이 컸어요. 사실 여기뿐만은 아니고 노원구 자체가 그렇지만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정도 상승폭에서 더 점프를 뛰어서 올라간다? 좀 그건 좀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기적으로 가격 상승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또 그 지금 노원 자체에 대한 어떤 뭐 상계 주공이라든가 이런 데들이 재건축에 대한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어떤 상황도 맞이하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킬 동력은 좀 약하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매도를 생각하는 건 좀 잘하는 생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매도는 특별한 시점이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일반 실거래자들하고 실수요자들하고 거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선에서 그냥 거래가 이루어질 거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매도하는 게 좋은 생각이다. 투자 목적이라면. 또 그 받침을 해주는 건 뭐냐면 지금 월세를 받고 있다는 게 조금 뭐 이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월세를 아까 뭐 50만 원이가 받는다고 하셨나요? 뭐 네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받는다 그러면 그 매가 대비해서 우리가 따져보면 수익률이 이렇게 높지 않잖아요. 그래서 네. 물론 여기뿐만이 아니라 웬만한 지역들이 아파트 가격이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월세 수익률이 뭐 3%도 안 되고 막 그래요. 3% 전후가 되거나. 그럼 지금 금리하고 따져봤을 때 그렇게 그 수익형 부동산을 활용하는 게 맞지는 않는 거거든요. 다만 이 아파트를 월세로 받고 있다가 받아도 되는 데는 뭐냐면 가격이 차익을 볼 수 있는 기대감이 있을 때는 단 월세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보유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가격이 오를 것 같지는 않고 지금 월세 수익률도 그렇게 맞지 않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매도하고 가는 게 좀 맞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매도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강남권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그 뭐 용산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지역들 또 뭐 아까 어디라 그랬죠? 광운대 역세권 개발 뭐 이런 지역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네. 뭐 이런 지역들이 사실 하나하나 얘기하면 사실 굉장히 오랜 시간을 얘기해야 될 지역인데 제일 네. 핵심은 뭐냐면 여기에 뭘 투자할 거냐예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지금 강남의 개발, 뭐 삼성동 개발이라든가 뭐 용산에 지금 여러 가지 뭐 민족공원 조성 사업이라든가 인근의 어떤 국제무지구의 어떤 재개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지금 뭐 어떤 시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생각해 봐야 되고요. 그 시간에 맞춰서 변화되는 어떤 타이밍들이 좀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뭐 강원도 역세권 개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냥 막연히 우리가 어느 지역이 좋아진다 뭐 이런 것들을 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 외곽에 특별한 그 호재가 이렇게 좀 작은 데보다는 낫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지역에 들어가는데 별로 이렇게 우리가 단기적으로 봐야 될 종목들, 예를 들면 소형주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뭐 우리가 3년, 5년 안에 지금 매도하고 나올 종목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약에 투자를 들어간다 그러면 그렇게 썩 좋아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줄여서 얘기하면 중심권 지역에 투자하는 건 맞는데 중심권 지역에 뭐를 하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투자하는 종목과 이런 것들을 좀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매도하는 게 맞고요. 맞고 이런 중심으로 오는 게 맞고, 종목에 대해서는 좀 더 스터디를 해보자,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세미나 때 한번 오세요. 그럼 한번 좀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한번 가져보죠. 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지금 대표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곳, 지금 월세에 놓고 있는 곳은 좋은 매도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고요. 매도 후에 이제 갈아타기 어디로 해야 될까 좀 고민 있으셨잖아요. 자, 대표님 세미나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좀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토요일에 이루어지니까요. 세미나 정보 한 번 더 이따가 말씀드릴 테니까 잘 참고하셔서 좋은 정보 또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SNK 자산관리 송선문 대표님과 함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도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여기 인천 논현동 동산마을인데요. 네. 네, 여기 지금 전망이랑 향후 전망이랑 이거 매도 시점을 좀 알고 싶어가지고요. 네, 동산마을 몇 단지에 있으실까요? 8단지요. 8단지요. 평수는요? 32평이요. 32평이고요. 지금 네네. 거주 중이신 거죠? 네네. 네, 거주 중이시고 향후 전망 좀 궁금해 하시네요. 네, 네, 저희가 매도해야 살펴- 될지 보유해야 될지 좀 궁금해요. 좋아요, 좋아요. 자, 네. 그 부분 저희가 같이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먼저 나누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목소리가 좀 힘이 없으신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녁 시간 때 가서 그런가. 예. 기다렸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보죠. 그러면 지금 논현동, 인천 논현동에 지금 그 휴먼시아 갖고 계시고 8단지. 네. 예, 근데 거주하신 지 오래됐어요? 아니, 이제 3년 됐어요. 3년? 네. 가격이 안 오르죠? 네, 안 올라요. 앞으로 좀 안 오를 거예요. 아. 그러니까 그 안 올 걸 생각해서 그냥 내가 그냥 이 좀 저렴하게 거주하는 걸 만족하신다 그러면 그냥 거주하시는 거고요. 주거 목적으로. 네. 그렇지 않으면 뭐 좀 어떤 투자까지 좀 생각을 한다 그러면 지역을 좀 바꿔봐야 되겠죠. 그러면서 네. 뭐 인천 지역이든 뭐 서울 지역이든 뭐 주거 어떤 패턴에 맞는 곳으로 네. 갈아타는 게 맞겠죠. 그래서 네. 가격은 오를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결론 드리고 설명 좀 드릴게요. 네네. 시간이 없어서 좀 간단하게 좀 네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자, 인천 이 논현지구가 지금 뭐 8단지만 갖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논현지구 네네. 자체가 뭐 주거 환경이 나쁘거나 이런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집값이 올라가려면 일단 수요가 좀 들어와야 되잖아요. 그죠? 네네. 네. 자꾸 이렇게 좀 좋은 수요층들이 와야 되는데, 집값이 오르려면 첫 번째로는 교통이 좋아야 되고요. 네. 또 두 번째로는 뭐 이제 교육이라든가 이런 거. 세 번째로는 생활하는 뭐 인프라 이런 것들이 좀 갖춰져야 돼요. 네. 편리해야 되고 좀 좋아야 되고. 안타깝게도 이런 것들을 다 못 갖췄어요, 지금 논현지구가. 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냥 거주하고 이런 거 측면에서는 그냥 괜찮은데, 이런 것들이 네. 안 갖춰지다 보니까 수요가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 상승이 없는 거고, 지금 최근 몇 년간 뭐 인근에 있는 송도도 그렇고 또 서울 지역의 뭐 중심권 지역은 막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른다는 뉴스 많이 보셨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이런 이유가 안 받쳐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요 지도를 제가 조금 한번 크게 보면은 요, 네. 지금 이 논현지구 자체가 네. 지금 공급량이 좀 많아요, 여기가. 그런 어떤 네. 그 주거 선호도 그렇게 높지 않은데, 이 지금 논현역 이 위쪽으로 해서 논현지구가 한 25,000세대 정도 돼요. 그죠? 네. 그 주거 수요층들이 이렇게 많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또 아래쪽으로 해서 또 이쪽 어쪽 밑에 쪽으로 보면은 한화지구라고 해서 여기도 한 15,000세대 있거든요. 그죠? 네.
전체 한 4만 세대가 지금 공급량이 좀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얼마 갑니까? 평당 한 1,000만 원 정도 가나요? 네. 한 그 3억, 정도 가요. 한 초반 하겠네요, 그러면? 네네. 그죠? 근데 지금 인천 여기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송도 쪽 이쪽 안으로 보시잖아요. 네네. 송도 쪽에 보시면은 송도 지금 아파트가 비싼 거 아시죠? 네. 인근에. 네. 근데 송도는 바로 인근 지역인데 지금 노년지구의 이런 단점을 좀 많이 갖고 있어요. 장점으로 갖고 있어요. 뭐냐면 이 노년지구가 이렇게 좀 고립지 같은 이런 형태라 그러면 송도는 굉장히 크게 변화가 주고 있잖아요. 인근 지역에. 근데 네네. 송도도 지금 아직 다 한 50%밖에 안 됐어요. 네네. 아직도 새 아파트 많이 들어올 거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도 양극화가 좀 크거든요. 그래서 네. 새로 지금 공급하는 거하고 또 처음에 공급했던 여기 뭐 109, 209 같은 경우 뭐 네. 비슷해요. 입주하는 시기는 2005, 6년도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30평대가 지금 한 4억 뭐 전후예요. 그렇다면은 여기 3억 초반하고 4억대 네. 하면 이쪽으로 수요가 더 갈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아. 이해가 되시나요? 네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로 생각하시긴 좀 어렵다. 가격 상승은 좀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결론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잘 판단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의견 잘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빠르게 전화 한 통만 더 받을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어떤 고민 있으세요, 어머니? 네, 저는 목동에 있는 네, 대림 아파트에 대해서 가치를 알고 싶어서 네. 네네. 몇 평대 궁금하세요? 34평 거기는 단일 평형이에요. 34평이요. 지금 보유 중이신 곳이고요. 네네. 네, 좋습니다. 자, 가치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요? 언제 나와야 될지. 매도해야 할지? 네네. 네, 좋습니다. 그 부분까지 저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과 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우,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예, 네. 네. 자, 지금 여기 대림 아파트 갖고 계신데 지금 매도 시기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현재 실거주 하세요? 아니면 지금 아까 임대 주셨어요? 임대도 주고 있어요. 아, 그래. 투자 목적이시네, 그러면 결국은.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아, 몰라요, 그거는 잘. 그래요? 네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네. 특별히 지금 매도 시기가 없어요. 그리고 아.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격이 내릴 네. 것 같지도 않고 좀 올릴 것 같지도 않아요. 다만 아, 예. 조금 본다 그러면 그렇게 아주 좋은 쪽으로 가지는 않겠다. 그러니까 약보합세 정도.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만료되면 갈아타는 게 좋겠죠. 실제 거주를 안 하신다 그러면. 네. 예, 그런 겁니다. 좀 전에 제가 인천 노년지구를 좀 설명드렸는데 거기하고 네. 좀 반대되는데요. 여기는 뭐냐면 이 주변에 목동에 어떤 그 뭐 교육이라든가 또 한 가지 교통이라든가 교통 바로 초역세권이잖아요. 모목교역. 그죠? 네네. 예, 이런 것도 있고 생활 인프라도 굉장히 좋은 데거든요. 여기 뭐 상업시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좀 잘 갖췄는데 얘 단점은 뭐냐면 단지 세대수가 좀 적어요. 그죠? 네네. 세대수가 적고 자 네. 이런 것들이 뭐 연차가 이제 조금 좀 오래 가고 있죠. 뭐 여기 90년대 한 초중반 정도 되죠. 이쪽 오목교역 네네. 주변에 개발된 데들이 94년 네네. 4년 정도 되는 것 같고 이렇다면 이런 거 단점인데 문제는 뭐냐면 얘네들이 지금 최근에 가격이 오른 거는요. 네. 위쪽에 있는 목동 아파트들에 대한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으로 목동 아파트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네. 얘네들도 같이 따라서 좀 반등을 해준 거거든요. 그죠? 네. 그래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얘네들이 목동 아파트들이 좀 지금 어렵게 됐잖아요. 좀 전에 상계동도 예, 예. 얘기했지만 지금 뭐 재건축에 대한 초기 단계에서부터 어렵게 됐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 지금 실질적으로 목동 아파트가 가격이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은 당분간은 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얘도 따라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락 여건으로. 이해가 되시죠? 다만 네. 단지수가 적고 초역세권에 있고 이런 어떤 주거 환경이 좋다 보니 가격이 그렇게 급격히 빠지는 않겠지만 지금 차익이라든가 이런 걸 기대하면서 좀 더 보유하는 건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매도하고 네네. 다른 종목 아니면 다른 지역에 좀 더 가치 있는 곳으로 바꿔 타는 전략 세워야 됩니다. 이렇게 결론 드릴게요. 네네. 감사합니다.